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데 씁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과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물건은 주체가 내라는 주체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누군가가 나로부터 사게 만드는 각종 미디어가 그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사게 됩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나라가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명품, 저는 그 명품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냥 비싼 물건입니다. 사치품. 이런 시장의 7, 80%는 이쪽입니다. 샤넬 전체 70%는 동남아가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유럽을 가시면 법원이나 이런 매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으로 봅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혹시 가짜 아니에요? 가게 주인이 없습니다. 가짜를 파는 나라도 있어요. 네, 특정 나라는 아예 가짜, 짝퉁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누구나가 다 버버리를 입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경제는 거기에 관심을 줍니다. 내가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욕구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내한테 필요한 물건은 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내한테 필요한 물건은 돈이 생기고 나서 필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필요한 거죠. 돈이 없을 때도 이미 내가 그게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해서 돈을 버는 거죠. 내가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필요한 건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 이런 친구들은 다른 걸 안 삽니다. 돈 벌면 휴대폰 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알바를 해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하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안 해도 될 일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은 옷을 사는 거죠. 사고 싶은 걸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철저하게 기업 자체가 처음부터 돈을 어디에 쓸지, 이 기업이 우리 사회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을 지식정보화 사회 가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하드웨어에 투자했습니다. 공장이나 땅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다가 어느 날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국가가 은행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이제부터 기술을 평가해서 너가 돈을 빌려줘. 은행이 뭐라고 하냐? 미친 거 아니야? 기술을 평가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해? 우리는 그 담보를 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국가가 뭐를 만드냐? 기술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을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뭘 하냐? 기업들이나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이 기술을 평가해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국가가 담보를 서줍니다. 이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은행에 가면 국가에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5억,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려주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열심히 운영해서 성장합니다. 이 기업 이름이 벤처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90년 중반부터 공장이나 땅보다는 기술을 담보로 국가가 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또 이게 어느 순간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이제 국가는 뭐라고 하냐? 기업 은행한테 야, 기술의 시대도 갔어.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뭐라고 하냐? 미쳤나? 기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치를 평가한다고? 가치를 평가해서 은행 보고 야,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라고 하니까 은행이 우리는 못해. 그래서 국가가 4년 전에 뭐를 만들었냐? 사회적 가치 평가 재단을 만듭니다. 기술보증기금하고 똑같죠? 기술보증재단하고 이제 국가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지금 3년째 우리 기관도 거기에 평가받습니다. 점수로 작년에 93점 합오를 받았고요. 은행에는 지금 3억까지는 담보 없이 제가 빌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성장하는 기업, 벤처기업 아닙니다. 중기부에서는 이걸 소셜 벤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이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뭐를 가지고 하냐? 거버넌스를 자산으로, 기반으로 국가가 통치를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목표가 같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연대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출을 늘리는 일을 해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인데 300조를 경제에 부어요. 그러면 경제가 15% 20% 좋아져요. 그러면 돈이 안 아깝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저성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00조를 써도 경제는 1%, 2%밖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300조를 썼는데 경제가 1%, 2% 좋아지면 국가가 300조를 계속 여기에 쓸 수 있을까요? 300조를 썼는데 경제가 1%, 2% 좋아지면 돈이 아깝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디에 써야 되냐? 우리 사회의 경비를 줄이는 일에 써야 됩니다. 내가 기업의 매출이 100억인데 늘 150억, 200억, 300억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체적 시장 상황이 더 이상 성장이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100억일 때 나가는 경비가 90억이었어요. 그러면 매출이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은 직원들하고 경비 90억에 10%의 경비를 줄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매출이 100억일 때 경비가 9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윤 또는 가처분소득이 10억이죠. 90%의 경부를 10%만 줄이면 81억이 돼요. 그러면 가처분소득이 19억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이제 경비를 줄이는 데 돈을 씁니다. 경비를 줄이는 데 돈을 쓴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우리 아버지를 제가 모셨어요. 예전에 7년 전에. 편찮으셨는데 신부전증. 아버지를 모실 때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갔어요. 병원도 3일에 한 번씩 투서, 집에 사람도 하나 써야 돼, 여차. 요양병원에 모시는 순간 24만 원으로 줍니다. 내가 500만 원 돈을 쓰다가 24만 원으로 줄이니까 우리 가정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죠. 이게 어디로 가냐? 내수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내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수출이나 수입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지금도 중국하고 관계가 좋냐 나쁘냐, 미국하고 관계가 어떠냐, 우리의 최고의 수출국이 중국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나라에 얼마 수출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경제는 내수로 돌리거든요. 내수를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걸 시작합니다. 가계소득이 높아지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국가하고 내하고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데 이걸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선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돈을 국가에 줍니다. 이건 세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국가에 줍니다. 왜? 국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을 좀 키워도. 그러면 국가가 모든 자식을 다 키워줍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돈을 누구인데 줍니까? 자식인데 줍니다. 잘 성장하라고. 자식인데 주면 이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선진국보다가 고비용입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아노가 있으면 이 피아노를 어떻게, 피아노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가져야 행복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 마을에 하는 피아노 갖다 놓고
얻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져야 행복합니다. 가져야 행복한 사회는 절대로 개발도상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뭘 하냐? 가지는 게 아니고요. 연주 잘하는 걸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 피아노를 누가 주냐? 국가가 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이때 국가가 준다는 믿음, 이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창업 초기에는 그래도 좀 고객이 많은 게 어쨌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상 손님들을 계속 잘라가지고 힘든 점은 없었나요? 제가 자를 수 있었던 힘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5년간, 지금은 5년인데 당시는 3년이었어요. 지원 제도 때문에 직원들 나가게 안 하고 안 자르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하면 인건비가 50%라고 해서 그냥 월 100만 원 주면 됩니다. 지원되는데 당시는 90% 지원됐어요. 그래서 일이 없어도 사회적 기업은 지금은 인원수 제한이었는데 당시는 10명이었거든요. 32명 중에 나는 10명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받았어요. 90, 80, 70. 첫해 9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70%. 그거가 있어가지고 크게 힘든 점은 없었고, 우리 기업은 분명하게 선명성을 가졌고, 이게 원상 회복되는데 제가 27케이스를 잘랐는데 이 자른 게 원상 회복되는데 딱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고, 저희들은 고객도 그렇고 뭐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함부로 막 채용하거나 고객도 함부로 막 계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출을 늘릴 생각도 없고 지금 한 3년간 매출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필요하면 또 우리는 얼마든지 늘리는 거는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만 더 뽑으면 5천원 셌고 우리한테 계약하겠다는 사람들도 셌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여유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하신 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고요. 하늘 아래 집이 있죠. 집 안에 문살이 있죠. 집 안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통의 어떤 가옥과 음식과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러면 설립 과정이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 리조트 구름에는 이제 재단법인 행복 전통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법인 행복 전통마을은 왜 설립되었냐?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 발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역업체와의 경제한 상생비용, 이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이것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럼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나뉘었는데, 그럼 사회적 가치는 뭘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제가 처음 학교를 다닐 때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일반 기업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조금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이제 나올 때쯤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제 SK에서 안동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대학원을 2012년도에 가게 된 거고,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007년도에 사회적 경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학부를 2007년도에 졸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회적
육성법이라는 것이 2010년도에 생겼는데 굉장히 폭넓은 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언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훼손되는 것들은 다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 좀 이해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에 나무를 냈었잖아요. 그럼 벌목을 했었다. 벌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정화작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기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문화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쭉 이어가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노후화되고 없어져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재 청이나 이런 데서 탑 하나 놓고 돈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업체와의 상생 경영. 돈을 벌어서 지역에서 벌어서 서울로 다 소비를 해버리면 지역은 남는 게 없죠.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실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좋은 사회적 가치냐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벌었는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은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지자체가 결국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려면은 누구한테? 개인 또는 법인한테 세금을 걷어서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여 년째 사회적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다가 MBC에서 1타 강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런던 대학교 교수이면서 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셨는데 그분께서 사회 보장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심도 있게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 또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에 있구나. 시간이 되신다면 뭐 짤을 보시든지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바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접하게 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접하게 됐고, 왜냐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뭔가 뜻이 있었는데 세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급 준다니까 가서 일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재단도 설립하고 뭐 사업자도 보내고 사업 계획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애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죠.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요즘은 어느 기업에도 사회적 ESG 팀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사회공헌 팀 이런 팀들이 있는데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안에서 이제 과목 중에 그러한 수업을 듣고 했다면 그러한 협업할 수 있는 업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시간이 걸릴 줄 알고 고생하셨습니다. 4학년 과목인 중소기업 경영 실무 과목에서 사회적 기업 강연 초청을 갔었는데 작년 MT 때도 사회적 기업을 갔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3, 4학년 대상뿐만 아니라 1, 2학년들도 이런 강연에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연 잘 듣고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작년이랑 달랐던 점은 작년은 약간 MTD가 가는 장소였어서 안동이랑 관련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동에 있는 기업을 두 군데를 갔어서 약간 좀 더 안동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처음 갔던 기업은 안동대 출신이셔서 그런지 약간 더 자기 스토리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고 두 번째 갔던 기업은 안동 역사 관련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셔서 조금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북카페랑 리조트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별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점이고 리조트인데 한옥이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